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폭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 시행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매매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를 못 얻는 사람들이 영끌로 가고, 자, 그러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리고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선에서 패배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자, 그러한 결정타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임대차 보호 3법이 굉장히 중요했고,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지금 인수위에서 임대차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폐지예요. 또는 축소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갑자기 또 폐지나 축소는 시장에 부작용을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을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기본은 폐지와 축소다. 그러나 현재는 수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4년 계약하면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가 각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의 편에 서서 법을 제정했다고 하면, 이 윤석열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 서서 시장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 그런 실용적인 측면에서 수정을 하겠다고 하고,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4년을 계약할 경우엔 4년 계약한다는 것은 동일한 가격으로 한다는 것이니까.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바로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2년 새에 4.6억에서 6.3억, 자, 1억 7천, 엄청나게 올랐죠. 자, 서울 전셋값이 최근 2년간에 23.8%가 폭등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폭등했으면은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임대차 보호 3법에 대해서 폐지 축소를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대차 보호 3법의 그 결정적인 게 또 뭐냐면, 자, 그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보유세가 또 플러스 돼가지고 두 개가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을 못 올리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그 임대인들이 많아졌는데, 거기다가 보유세를 또 때린다고 하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들한테. 그러면서 전세의 월세의 가속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서울의 월세 비중이 2년간 13.7%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 3법과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지목을 했어요.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위원회가 임대차법 3법의 제도를 폐기하거나 손질하기보다는 현재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제 정권의 초기니까, 그리고 아직은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고 앞으로 축소 폐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가겠다. 자, 임대차 보호 3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인수위에서 나온 그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냐? 일단 나온 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수위가 28일에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손질하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계약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월세를 전세로 바꿀 경우에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언론의 기사에 나왔어요. 자, 이 임대차 보호 3법의 부작, 이거로 인해서 전세 가격의 급등이 일어났어요. 전세 가격이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물건과 기존 그 물건, 그리고 갱신하는 물건, 정확히 말하면 3원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엄청나게 싸웠다. 엄청난 많은 갈등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넌 이사 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들어오지도 않고 집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을 걸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자, 공실로 비워놓고 집을 매도하는 주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임대를 놓으면 4년 동안 못 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부러 공실로 놓고 집을 파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임차의 그 시장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올해가 이제 시행 2년째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2+2 형태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은 데다가 갱신 청구권의 소진한 물건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인수위에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일단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임대차 보호 3법을 도입한 취지가 뭐냐면, 기존의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시켰잖아요. 그런 임대사업자로서의 공급자의 역할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파트라는 게 하루아침에 질 수가 없죠. 몇 년 안에 몇백만 가구를 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라는 게 가서 보세요. 두 사람 살거나 한 사람 살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는 주택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요자의 수준에 맞출 수 없는 임대 아파트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공이 전세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임대사업자가 활성화가 안 되면 전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을 4년 연장하면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자, 이거는 이제 실무진들이 하는 건 얘기 이제 정해야 되는 거겠죠. 자,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미 그런 점들을 좀 만들어 놨어요. 이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거예요. 참, 이름도 참 희한하게 붙여요.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신규 갱신 임대 계약 시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하면, 그러니까 이제 4년 지나서 또 5% 내에서 인상을 하면, 정부가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도는 또 웃기는 게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한정돼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다주택자들을 적폐 세력을 받나, 효과가 없는 대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시장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제도를 윤석열 인수위에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임대차 보호 3법 중에 전월세 신고 제도 있는데, 정부가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돼 올해 5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자, 5월 30일자로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율 신고 기간을 도입하는 등 계도 기간을 일정 기간 추가 연장하겠다는 얘기예요. 해보니까 별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계도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좀 재밌는 얘기예요. 아파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들이 다 폐지됐거든요. 자, 그런데 소형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한번 부활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겠죠.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보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을 하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고, 임대사업자가 되면 당연히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서 문제지.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 요거는 좀 솔깃한 얘기죠.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형 아파트를 사서 임대 아파트로 등록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제도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파급 효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를 하질 않아요. 다주택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봤던 게 이제 좌파 정부였고,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는 집을 공급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 시각이 맞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전월세 상품으로 공급을 하고 거기서 이윤이 나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공급을 하면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정책으로 다시 복원시키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통해서 임대시장에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는 것을 이제 민간 주도로 가겠다. 맞는 말이죠, 이게.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공급을 하겠어요. 자, 그리고 전세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서 매매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겠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임대차 보호 3법은 어떤 그 재건축 규제 완화, 어떤 그것 때문에 요즘 시장이 또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률의 중요한 법이고, 자, 이 법이 빨리 수정 보완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인수위의 발표를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어떤 색깔이 무엇이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시장 경제, 그리고 공급 위주의 정책, 그리고 가격의 안정. 이런 거예요. 이제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시장이 막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정책이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전편에도 이야기했지만 재건축 시장도 이제 어떤 수정 보완 정책이 나오면서 차분하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잘때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